국가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리 상승기, 채권 평가 손실 확대에 따른 증권사 실적 대응력 점검이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 발간해 주신 정효섭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업의 경우 작년까지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이에 힘입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등급 상향이 여러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꽤나 달라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1분기에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86.5bp나 상승했고요. 2분기에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를 보면 채권 보유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말 기준으로 228조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순이익에 반영되는 손익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또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증권사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고 실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서 공시된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장금리가 1분기에만 86.5bp나 상승했다니 정말 엄청난 상승폭인데요. 증권사들의 채권 운용 수지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채권 평가 손실 규모는 얼마를 나타냈나요? 네. 1분기 증권사 채권 평가 손실 규모는 2조 4,8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 가격 변동을 해지하는 이자율 파생 관련 손익을 감안할 경우 해지 후 채권 평가 손실은 1조 1,75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1분기 증권사 영업 순수익의 21%, 분기 순이익의 56% 수준입니다. 여기에 다시 채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8,640억 원을 감안하면 1분기 증권사의 채권 운용 수지는 마이너스 3,127억 원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6천억 가까이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조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채권 운용 수지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16년 4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한국기업평가가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24개 증권사의 채권 평가 손실 실적 대응력을 살펴보는 표입니다. 증권사의 수익 창출력은 영업 순수익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업체별로 수익 창출력 대비 채권 평가 손익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1분기에는 마이너스 25%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쉽게 풀어보면 채권 평가 손익을 제외하고 100을 벌었다고 하면 채권 평가 손실로 20을 손해보고 80이 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1분기에는 위탁 매매, 부진 등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분기에 대한 진단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의 금리 시나리오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증권사들의 실적은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모델을 돌려봤는데요. 3월 말 대비로 해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24개 증권사의 채권 평가 손실은 1조 2,9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말 기준 채권 보유 잔액의 해지 후 듀레이션, 이자율을 감안해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피어별로 평균치를 보면 케이스 2번 가정 시 대형사 피어의 경우 업체당 1,409억 원의 채권 평가 손실이 예상되고요. 중대형사는 167억 원, 중소형사는 324억 원, 소형사는 36억 원의 채권 평가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추정된 채권 평가 손실이 영업 순수익과 자기 자본 대비 어느 수준인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1분기에 기존에 인식한 채권 평가 손실에 더해서 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추정한 추정치를 더하면 연간 총 채권 평가 손실 추정치가 나오는데요. 이 합산 추정치를 영업 순수익과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결과값입니다. 24개 증권사 평균으로 보면 영업 실적 대응력은 마이너스 11%이고요. 자본 대응력은 마이너스 4%로 계산됩니다. 피어 중에는 중대형사 피어와 소형사 피어의 대응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긴 합니다. 다만 이 채권 평가 모델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금리 상승 시 가격이 더 낮게 추정이 되고요. 또한 각사별로도 채권 운용 전략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중 시장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높습니다. 향후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어떤 점을 모니터링하실 계획인가요? 네, 우선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업체별로 운영 전략과 대응 수준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차별화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2분기 이후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채권 금리 상승 자체보다는 금리 급등락이 운영 측면에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채권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저희는 추가 금리 상승 추이라든지 수익성 저하 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21년 3월에 공시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주요 금융업종 금리 상승 영향 검토라는 보고서였고요. 여기에서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증시자금 이탈에 따른 리테일 실적 둔화, 세 번째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IB 부문 수지 저하입니다. 먼저 위탁 매매 부분을 살펴보면 1분기 위탁 매매 실적이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증시 부진으로 증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신용공여금 규모는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면서 리테일 실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 신용공여 규모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IB 부문인데요. 국내 증권사들의 3월 말 발행어음 규모가 21.3조 원, 전단체는 1.6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도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조달 규모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조달 비용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1분기에는 단기 금리 상승이 비교적 작았고요. IB 부문의 수수료 수익 증가폭이 워낙 커서 조달 비용 상승이 IB 부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달 비용 상승은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상승 여파가 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경우에는 IB 부문도 좀 위축될 수가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권업계의 채권 평가 손실의 1분기 현황과 향후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실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모니터링 요소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과 채권 평가 손실, 그리고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증권업 관련 웹캐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